구독을 하지 않고 라이브 시청을 하는 그 시청자층이 81%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빨리 네. 구독 좋아요 하셔야겠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뿌뿌뿌뿌. 뿌뿌뿌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김준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열차를 많이 타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현실 열차를 좀 많이 타고 계시네요. 네, KTX 타셨나요? KTX 탔습니다. 그 KTX를 타고 간 그 서문시장의 열기가 예. 궁금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냥- 열차를 아니 말씀하시는데 서문시장에 그냥 오신 숨통이. 분들을 뭐 어떻게 표현할까? 일렬로 쭉 세우면은 네. 대구 서문시장에서 서울역까지는 좀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 저도 현장에서 살짝 봤는데 네. 땀을 아주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은 한 바가지씩 흘렸던데 그렇습니다. 네, 다이어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살도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령을 피우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살짝 도망다니고 뭐 납작만두도 대표님 뒤에서 또 얻어먹기도 하고 또 그날 일정상 대표님 차에 이제 합승을 하게 돼가지고 네. 이래저래 다니셨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여담 같은 거고 와주신 모든 분들 모든 지지자분들 대표님 포함해가지고 우리 또 작가님도 또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서울에 계시면서 우리 또 한동훈 대표와 지지자분들에 대해서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있었는데 정말 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그 연단 밑에서 장바구니 들고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너무 뿌듯했다. 내가 진짜 올바른 길을 가는 올바른 열차에 탑승하고 있구나. 탈선 없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입국열차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에 이번 주말에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부산 일정도 2박 3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정된 게 아니라 가지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간 여하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현장 실사도 좀 더 보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또 제가 출신이 또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억양도 비슷하고 네이티브니까 왔어요. 답사도 할 겸 그다음에 상황도 볼 겸 해서 지난주에도 갔지만 또 이번 주에 당연히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는 좀 내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발대 팀으로. 예. 선발대로 김준호 대변인께서 현장이 좀 안전한지 그리고 동선이 좀 괜찮은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한지 뭐 이런 거 좀 체크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욕 보시는데요. 욕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해야죠. 기분 좋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열차 같이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서문시장에 모인 분들 보니까 네. 정말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 가시는 곳에 많은 지지자분들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 멀리서 부감샷을 잡았는데 뭐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서문시장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석구석을 다 지지자분들이 채웠다는 거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상인분들 그분들은 진짜 대구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인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맨 처음에 대구 가신다고 했었을 때 일부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 왔는데 납작만두라도 먹어야지 이러 납작만두를 먹으러 갔더니 거기 사장님 여사장님이 아주머니 연세가 좀 있으신데 우리 최앵커님도 가셨었구나. 맞아요. 만났어요. 갔었습니다. 색깔은 이 옷 색깔을 입고 가셨습니까? 분홍색을 입고 갔습니다. 그냥 아주 눈에 팍 띄어버리게 그냥 바로 저기 100m 앞에서도 쳐다보고 막 인사하러 오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런데 뭐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도 막 한동훈 보러 왔어요. 젊은 친구들도 뭐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간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현장에 가셔서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오가고 해보신 분들만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김준호 대변인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김준호 대변인이 이번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지난번 민심경청 로드 할 때 거제도 그렇죠. 같이 했고
그 동탄, 동탄 평택 할 때도 항상 같이 해갖고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살 빠지신 것 같아 진짜. 살이 좀 네. 빠진 것 같네요. 네. 진짜 좀 감사합니다. 빼야 돼요. 또 샵- 빼야 돼요. 샤프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구포시장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나의 워너비인 정광재 대변인님의 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네.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거 조언 들어봤는데 달라요. 관리해야 돼요. 네, 정광재 대변인처럼 진짜 관리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심 경천로드 얘기 나와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께서. 그래서 계속 이제 부산이 끝이 아니라 대구 부산이어서 또 계속 가실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점점 더 모인다는 게 또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갈 때마다 이제 뵙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또 현지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지 분들이 제 눈에는 더 많이 띄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님을 뭐 밀착으로 사실 그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하실 때 이제 뒤를 따라가거나 이제 앞서가 가지고 주변 이제 분위기 보고 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 우리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아 한동훈 와서 너무 좋다고. 야 뭐 저 사람 뭡니까 왜 모였습니까 하면은 진짜 한동훈 왔다 해가 하면은 우리도 보러 가자고 하면서 지금 지도부가 갔던 그 인파와는 뭐 말도 안 되지만 한 뭐 100배 뭐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걸 떠나서 대구 분들이 네. 환영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이제 피부에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개성중학교도 저희가 갔었지 않습니까? 네. 대구의 독립운동이 시작됐던 38 영남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장소에 이제 대표님이랑 함께 갔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아니 맨날 보수의 심장 대구다 경북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서문시장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서문시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개성중학교가. 네. 이 개성중학교의 독립운동 그 독립선언서를 그 일제를 피해가지고 숨어서 막 몰래 인쇄했던 곳인데 여기를 들린 거는 우리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녀간 네. 분들이 없었다면서요 그동안. 네, 시장만 그냥 번들 주구장창 하고 해서 어느 한동훈 대표 뭐 정치 지도자로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아 나 진짜 다르게 봤다고 너무 고맙다 너무 뿌듯하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아 그걸 보면서 되게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게 엄청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죠. 예. 네, 이 와중에 또 우리 두 분 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와, 정광재 계속 응원합니다. 김준호 대변인 최고. 정광재님, 김준호님 보수의 자랑입니다. 늘 품격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달콤한 하루님 슈퍼챗 응원 감사드립니다. 다원님께서도 정광재 소장님, 김준호 대변인님 진짜 보수 정치 응원합니다. 맞아요.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열차가 이렇게 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장만 열심히 이게 또 경로를 탐색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연료도 넣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길도 잡아주시고 길도 닦아주시고 뭐 이런 것처럼 두 분이 이제 또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 나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노고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 서사를 완성시킨 분이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그 거북선이 움직이도록 밑에서 노를 열심히 저었던 우리 일반 군인과 백성들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죠. 저는 그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행동하는 다수, 수많은 보이지 않는 다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입국 열차를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언더 73을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열심히 그 배를 저는 심정으로 똑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 했죠? 네, 너무 이럴 때 박수 한번. 정광재 소장님 화이팅. 파이팅.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네, 이 타이밍인데 원래 딱 일단 잘한다. 나가거든요. 역시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송윤혜님께서도 정광재 김준호 최고입니다. 슈퍼챗 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이 즐거운 이야기를 싹 하다가 이제 살짝 톤 다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김준호 대변인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저격을 또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김진호 대변인은 그냥 평당원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포함 안 됐을 것 아, 같은데. 8인에 포함이 안 됐어요. 에라이 낙선자 무시하지 마라. 본인도 아이고. 낙선자면서. 아니 근데 만약에 지금 의원이었어도 예. 의연하게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안 가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발 거울을 보고 좀 얘기해라. 아니, 한덕수 총리 따라다니던 본인의 과거는 뭐 다른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소신과 신념이 만약에 윤어게인이다 가란 말이야. 저는 그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그게 본인의 소신이고 신념이면 가면 되는데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고 자기가 했던 똑같은 뭐 똑같다로 말은 좀 그렇지만 괴상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도 안 되는 변명은 계속 갖다 붙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모두가 원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명한다, 징계한다, 뭐 한다. 어때 제가 표현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 관음증 정치 같은 거거든요. 지금 계속 훔쳐보고 있어요. 계속 숨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잘 해라. 그게 아니고서는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야지. 아 윤민우 그 사람이 무슨 무슨 엄마 아빠도 아니고 쪼롬이 달려가가지고 뭐 해주세요 하면 제가 봤을 때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아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만 좀 윤리위 알아. 소집해야 돼, 사람들 시간 맞춰야 돼, 아니, 근데 징계 그 거리 만들어야 윤리위원회 돼. 소집하면은 회의 진행비 주는 거 아니에요? 회의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거마비가 제가 생각에 나오니까. 그 거마비 진짜 있을 작게 거예요. 잡아야 한 10만 원, 15만 원인데. 아 역시 우리 소장님의 아니죠. 예리한. 그것밖에 안 한 주겠습니까? 30 이상. 아유 꽤 많이 줄 거예요. 작게 잡아야 그 왜냐하면 정도고. 회의가 또 굉장히 오랜 시간 한밤중에 징계하려면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 예? 그래서 그 시간당으로 줄 수도 있고. 추가 수당까지 그냥. 오늘 당협일 때 여의도 부르면 10만 원씩 되던데. 아이고. 아, 짜게 저도- 짜게 됐네요. 아 저도 한 번인가 그 청년국에서 네. 그 청년들 상대로 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어떤 사람으로 저 구성이 되는지 뭐 이런 거 한번 강의를 1시간 반인가 했는데 역시 한 10 얼마 준 것 같은데 여튼 네. 뭐 그게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맞아요. 네. 윤리위원회는 또 많이 줄 수 맞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국민의힘에 소속된 정치인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민주당에 대해서 꼭 비판하는 지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이게 사실 이중잣대를 그냥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동행했다고 8명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제소하는 것은 완전한 내로남불이에요. 우리 당 내에 있는 어떤 거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도 당시 대선 후보로 뛰었을 때 우리 당 당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나마 우리 당의 당 대표로 활동됐었고 당직을 갖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지금 뭐 당장 제명돼 갖고 당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훨씬 더 우리 당과 가까운 사람인데 한덕수 전 총리를 따라다녔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우리 당에 들어올라 그랬다. 뭐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 아니 한 전 대표도 우리 당에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정치 계속하는 한 다시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재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누구에겐가는 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논의도 징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로남불의 덫에 우리 스스로 빠져드는 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또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정성국, 김예지, 진종호, 안상훈 의원 그리고 김경진 당협위원장 등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했는데 저희 사진을 또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저희 여기 지문지도 넣어뒀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딱 정확하게 이상규, 이정현, 추경호, 성일종 이렇게 네 분이
밀착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의힘 당적도 없었죠. 네. 근데 이랬던 분이 이거 해당 행위다 이러면서 윤리위 제소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방금 말했듯이 내로남불 참 굉장히 자기 어처구니가 인지도 쌓으려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그리고 사실 사석에서 그 서문시장에서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상규 박민영이 요새 좀 조용하더만 이상규 이거 먹어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노이즈 마케팅 성공이죠 이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뭐 하나 안 하나.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없어지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지금 없는 건지 오로지 그냥 네거티브로만 지금 일관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본인의 뭔가를 가지고 있을까? 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런 부분도 의문입니다. 이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될 당시에 장동혁 현재 대표가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에 장동혁 사무총장이었고 총선 백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이분들이 다 지금 총선 백서 위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장동혁 전 사무총장을 불러다가 당신은 이번 총선에 관련돼 가지고 어떠어떠한 잘못을 했고 뭐 그때는 왜 그런 판단을 했냐라고 막 그 당사에다 불러가지고 약간 취조 같은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하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니 사무총장까지 했던 인간이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은 모른다라고만 답변한다. 그 말이 되냐? 사무총장이 자격이냐? 저 사람은 사무총장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막 엄청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그때 당시 조정훈 의원이 총선백서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니까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네. 똑같은 이유로 장동혁을 지지한대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에 감동을 했대요. 그것도 총선백서위원회 당시에 불렀더니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사례도 똑같아. 똑같은 걸로 그렇게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더니 이제는 당대표가 되니까 똑같은 이유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사람들이랑 지금 정치를 하면서 뭐 특정 누군가를 가지고 이제 홍위병이다 홍위병 하는데 이게 어떻게 홍위병이에요. 이거 자객이지.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제일 먼저 등에다가 칼 꽂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냐? 그냥 분탕질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소원하고 항상 기원했었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제명시켰어요. 그러면은 조용히 해야지. 더 난리야 또. 지지세는 더 커져. 근데 또 지금 원외당협위원장이 오늘 청와대 간다고 긴급 무슨 협조 요청해가지고 공문을 받더니 원래는 70몇 명씩 기본적으로 모여줘야 하는데 이번에 한 30명 모였거든요. 반의 반토막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질려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 같이 가다가 같이 죽겠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네요. 이 바보들이야 바보들. 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민수 최고를 비롯해서 조광한 최고도 그랬겠죠. 아무튼 뭐 이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해당 행위 뭐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께서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장행위다 이래가지고 지금 또 약간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에게 해로운 일이지 당과 당원들에게 해로운 일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재 개그 건방인데 이거 해당행위가 아니라 해장행위. 사실 해장행위. 해장행위는 전날 숙취 해소를 위해서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저도 그 장이 아니더라고요. 해장행위. 네. 아니, 근데 저도 네. 해당행위라고 얘기하는 분들 저는 뭐 최근에 제가 어디 채널A 방송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뭐 1분 쇼츠로 화제가 돼갖고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에 대한 흥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2024년 총선에도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고 뭐 이른바 지민 비조라고 해갖고 하여튼 진보 진영을 하나의 큰 틀로 묶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굉장히 낮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선뜻 국민의힘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외면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저는 이제 거의 나서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에 국민의힘 말고 한동훈 전 대표로 대표되는 새로운 보수 대안 세력도 있다. 그러니까 보수의 파이를 더 키워보자라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뭐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라고 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너지 낼 생각은 안 하고 한동훈이 뜨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네거티브 썸 게임을 하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나온 발언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우리도 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어느 지역이든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번 그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자 이재명이냐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됨으로써 상당히 그 기회는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약간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게 정치인데 아니 민주당 진영에도 이렇게 세를 넓혀야 된다라면서 그쪽 정책도 펼치고 하는데 아니 이쪽으로 영역을 못 넓힐 게 뭐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참 이 부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하튼 윤리위 제소를 하고 나니까 의원들이 이제 한 명씩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박정훈 의원은 어제 그 SNS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어찌 도리상 마땅히 할 일을 보고만 있겠느냐. 이거는 최근에 유행하는 또 왕가 사는 남자에 나오는 대사인 보셨어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안 봤는데 보셨습니까, 소장? 보고 감명 깊게 저는 본 문구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약간의 좌파성 있는 영화들은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약간 좌파적 성향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서? 물론 뭐 내가 이거 보시는 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 본다는 거지 뭐 누구에게 보지 네. 말라 안 봐라 이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은근하게 이런 그 이식들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야, 뭐 이렇게 뭐 단종은 핍박받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본인들 그 지금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득권에 의해서 본인들이 핍박받았다. 그리고 뭐 야, 우리 함께 같이 뭐 이렇게 물론 함께 같이 잘 살아야죠. 근데 은근히 이런 것들을 제 심어 놓거든요. 영화 곳곳에. 그 이런 영화는 저는 웬만하면 돈 내고 안 보고 TV에서 재방송할 때 그때 봅니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참 이 프레임 싸움을 잘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좀 걸어왔던 프레임 중에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과 악 프레임. 그러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기득권과 뭐 맞아요. 핍박받는 맞아요. 반기득권, 뭐 맞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검사 정치에 대한 그런 거. 근데 막 그런 생각해 것들. 보면은 기득권과 반기득권 이런 거는 지금 86세대만큼 기득권인 그게요. 세력이 있나요? 맞아요. 아니 이번에 전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송영길 전 의원이 네. 2심까지 뭐 무죄 받았다. 근데 무죄 받은 것도 사실 돈을 돌리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입증됐는데 그 입증하는 증거가 위법 체증됐기 때문에 증거로서 활용할 수 없어서 무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이제 무고함이 밝혀져서 이 개항을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나가서 최근에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인가 한 걸 보니까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유력한 3명의 후보가 거론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김민석 82학번 서울대 총학생회장 네.
정청래 83학번 건국대 다니다가 미 문화원 습격 사건 뭐 그걸로 맞습니다. 뭐 실형까지 살았잖아요. 송영길 아마 연세대 81학번인가 83학번 뭐 하여튼 80년대에 학생 운동했던 그 20대 때 학생 운동 한 3, 4년 아니면 뭐 길게 하면 7, 8년 했던 걸 갖고 80년대에 썼던 거 90년, 2000년대, 2010년, 2010년 40년을 지금 그 별을 달고 대한민국 그 정치에 빨대를 꽂아놓고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최정상의 저는 자리에서. 그게 사실 가장 기득권화된 정치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본인들이 여전히 핍박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서사를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맞아.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오늘 기사도 보니까 송영길이 자기 책에다가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개항을 양보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그 의원 배지를 못 달면 분당에 가서 안철수에게 지면 윤석열 정치검사에게 난도질 당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양보한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쓴 글인가 참 얼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엄청난 슈퍼 기득권인데요. 누가 누굴 탄압한다 이 말입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프레임 싸움에 걸려 있는 그것도 굉장히 참 이 상황이 개탄스럽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박정원 의원이 그 영화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썼었고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맞아 이렇게 한번 그 영화 봤냐 그래서 프레임 이야기 그 영화 안 봤다. 저는 차라리 휴민트를 봤습니다. 휴민트는 지금 흥행은 뭐 한 200만 조금 못 미치는 수치지만 네. 휴민트는 상당히 보승진이 형이 좋아할 만한 영화거든요. 오. 국정원 요원의 활약상 예. 네. 그리고 처참히 유린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이게 어떤 거냐면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이제 인신매매돼서 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 러시아 마피아단과 북한에 있는 그 북한도 이제 기득권화된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공산당 간부나 얘네들이 마피아 그 러시아 마피아랑 결탁을 해서 북한 여성들을 이제 막 저 인신매매해서 뭐 성매매 업소에 보낸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일망타진하는 국정원 요원과 그 북한의 보위부 요원 네. 이 두 사람의 활약상을 한 영화인데 전 그런 영화 봅니다. 오. 애국 영화. 그게 더 재밌겠네. 네, 그러니까요. 네. 정광재 소장님의 고품격 영화 리뷰까지 맛볼 수 있는 저희 입국열차입니다. 대단하네요. 자, 아무튼 엄청납니다. 근데 의원들 김준호 네. 캐스팅 난리 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품격 입국열차. 입국열차. 설국열차 아닙니다. 네. 입국열차. 설국열차도 마찬가지거든. 아. 근데 그것도 개그.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미묘하게 그 영화 중간중간에 다 넣어놓는다니까요. 끝칸과 앞칸 그 네. 계급 계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뭐 영원히 우리가 탈출할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애를 항상 착취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쫙 영화에 심어 놓으니까 저는 물론 영화는 영화대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내 돈 내고는 보지 않는다 이거지. TV에서 틀어주면 본다. 아, 맞아. 입이 조금 대신 부분이네요. 아, 그럼 뭐 한 좀 봐야겠는데. 김준호 대변인 아직 안 보셨죠? 저 두 개 다 안 봤습니다. 아, 네. 하나는 봐야겠네요. 네, 봐야 돼요. 네. 네. 꼭 휴민트로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의원들 반응이 생각보다 덤덤해가지고 아유 제명할 타면 해라 이런 태도입니다. 진종호 지금 의원 유근성님이 맞아요. 정광재 문화전쟁 격하게 오. 동감합니다. 이게 어디죠? 일종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은근히 이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아, 그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하나씩 아까 넣어놔요.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 네. 영화 속의 검사나 언론사, 기자 이게 나는 좀 좋게 나오는 영화 본 적이 없죠. 뭐 몇 편 있었는데 뭐 모비딕 같은 영화 아. 이런 거에 보면 기자들 열심히 뭐 맞아요. 정의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무슨 뭐 더킹 이런 거 보니까 완전히 뭐 보도 뭐 검사 하겠던데.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 정의롭게 나온 거는 내부자들. 이병헌 씨하고 조승우 씨가 나왔을 때 조승우 씨가 검사로서 비교적 정의롭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뭐 검사하고 기자들만 만나기만 하면 무슨 뭐 요정이니 룸사롱 아니 무슨 룸사롱을 동네 검사하고 술집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뭔가 이 문화 콘텐츠에 지금
뭐 좀 불만이 있어요. 저도 맞아요. 사회 곳곳에 그런 걸 항상 느껴요. 항상 곳곳에 이렇게 침투해 있다. 맞아요. 그래서 미묘하게 진짜 무슨 일루미나트도 아니고 맞아요. 미묘하게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맞아요. 이쁘려 사회적 분위기 조장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하루빨리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 소장님을 국회로 아, 문체위로 보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문치 좋습니다. 네. 아무튼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왔어. 몇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음.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짧게 몇 문구만 좀 다시 읽어보면 진종호 의원도 윤리위에 반드시 제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거를 앞둔 공당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면서 말미에는 저는 대구와 같이 이번 주 토요일에도 부산의 민심을 다시 듣겠습니다라고 했고 오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가 돌아와 힘을 합쳐서 우리 당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해당 행위냐라고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토요일에 구포시장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징계 분위기 형성되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핍박할수록 구포시장의 인파는 더 늘어날 거다. 예.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또 무슨 청와대 행진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대통령 싱가포르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빈집 털이하러 간 건지 뭔지는 잘 왜 모르겠는데 가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이제 정치적 행사 몇 개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뭐 해피 마켓이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던데 뭐 시장 가서 이제 지역 그 소상공인 분들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했던 게 이제 해피워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게 청와대까지 해피워크라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말은 이제 사법 3법 관련 악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투쟁하러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해피워크가 아니라 언해피워크다. 굉장히 근데 어렵- 당에서 실제로 해피워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않잖아. 않았어요. 그냥 도보행진이라고 지은 거죠. 도보행진이요. 도보행진. 네. 투쟁 도보행진인데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10시 반부 아니 1시 반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 의사당에서 청와대까지. 그쵸. 그러면 도보 행진을 하는데 보좌진들은 또 죽어라고 걸어 올라가요.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지도부 중에 누가 과연 의사당에서 청와대까지 쉬지 않고 일정대로 진행하는지 저 그거 머리수나 한번 좀 세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의미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도 효과가 없다. 그 효과가 없어진 지 꽤 됐고. 그러면은 상임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사법부를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알아서 기업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행정통합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는 게 많아요. 지금 요즘에 언론사설 오늘 아침 거를 봤는데 이게 되게 그 공통점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과도하다. 너무 완력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설을 쓰면서 뒷부분이 보면은 꼭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무능하다. 윤어게인 외쳐서 되겠냐. 그다음에 부정선거 떠들어가지고 너네들이 그런 말할 자격 있냐. 이런 식으로 사설이 꼭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민들은 야당이 야당 노릇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너네가 대한정당이구나 잘할 수 있구나 이거를 기대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제정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제명시키고 내쫓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나가라라고 하고 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고성국 전환길 입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환길 씨 토론회한 거 가지고 뭐 지도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장 대표가 낸 게 뭡니까? 뭐 부정선거 TF, 감시 TF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시를 필요한 거긴 하긴 한다라고 하지만 시점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저는 좀 뭐든지 해도 좋은데 마무리 지을 걸 똑바로 마무리 짓고 야당 노릇을 해야 그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방선거 때 그래도 너네가 견제 역할을 좀 해라라고 할 텐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괴상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의힘과 이 진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작팀에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이 집회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구호 제창을 못 하고 침묵의 행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건수행까지요. 아니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걸어가 그러면은. 아니 근데 집회 신고 저도 해봤는데 구호 제창하려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의도구 그 여의도에서 네. 영등포구에서 뭐 마포구 그렇죠. 뭐 이렇게 다 해야 서대문 되잖아요. 찍고. 서대문에 뭐 이제 종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게다가 지금 통제가 굉장히 안 돼가지고 사실 그런 거를 하면은 신호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구획을 좀 나누고 이런 걸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청와대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저는 뭐 제가 그래도 국민의힘 당 원으로서 네. 뭐든지 뭐 하려고 하는 건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사법파괴 3법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잃어서이지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헌법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얻게 되는 법익보다 법손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범보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법의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제대로 그럼 알려졌느냐? 제대로 안 알려졌어요. 뭐 이번에 하다가 또 뭐 TK 통합법과 관련해 갖고 뭐 본인들끼리 이견이 있었어 갖고 중간에 그만두게 됐잖아요. 장외투쟁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거를 뭘 해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건 인정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 좋은 방법은 택하지 않고 이걸 택하는 것은 유감이죠.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 전체의 감정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소수의 의견을 택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니네 평가가 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내란 수괴라고 사법부에서 판단했는데 니는 여전히 옹호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딱 막혀버려요. 그럼 내란 수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더 좋은 방법, 효과적이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몸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재를 좀 털고 몸을 좀 가볍게 해가지고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컨디션으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효과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미 몸도 너무 무겁고 이 상태니까 너무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이 안 들어간다. 사실 사법 파괴 3법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악법이고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수호법이라고 또 불리는데 아무튼 그런 법들이잖아요. 아무튼 아니 이게 헌법소원 같은 건데 결국 헌법소원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이 법을 원하는 게 딱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고 이게 뭐 헌법소원법이라고 하는 게 헌법소원법이 아니라 제명소원법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소원 들어준 제명소원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게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거를 할 때는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낼 때 다 같은 목소리로 하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당 내부에 관련돼 가지고 얘 쳐내고 쟤 쳐내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콧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고 너네나 잘해라 바로 나오거든요. 너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국민들 관심 없어. 너네가 그냥 이상한 짓 하는 거밖에 관심 없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지도부가 이럴 때 차라리 지도부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한테 겁박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는 지도부가 아니라 민주당이랑 싸울 때 야 우리 이렇게 투쟁하자 이런 한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발 지도부가 좀 들어라 말씀드립니다.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까지 나왔는데도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그 순례자 얘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가지가지 한다 진짜 댓글을 아니 그게 아까부터 너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어차피 버려진 몸이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아, 가지가지 한다 진짜 네. 이게 참 굉장히 그 6글자에 정말 많은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아 근데 참 웃긴 게 지난번에 장애투쟁할 때 그거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서울에서 장애투쟁을 할 때 윤어게인 집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이 나서 드디어 지도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주변에서 자기네들이 빌드업을 했어요. 여기서 뭐 인사를 하고 태극기를 흔든 다음에 이 동선을 타고 지도부 그 행렬이랑 합류를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 지도부 측에서 윤어게인 합류 안 되게 몇 명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 해 이렇게 아, 밀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엄청 삐진 거지. 우리 왜 못 오게 해? 이래. 그럼 윤어게인 그 깃발만 좀 빼고 온나 했더니 또 완전 삐져가지고 거기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네. 김민수 최고가 가가지고 막 설득하고 네. 미안합니다. 다음에 우리 제대로 자리 가집시다. 뭐 이랬겠죠. 밥 한번 합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찐성 윤어게인이랑은. 근데 이번에는 합류시킬지 안 시킬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에 사실 1000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아까 짤 도는 거 보니까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성조기 들고 몇 분들이 오셨는데 네. 당에서 가서 성조기 내리고 붙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로 싸우고 있는 짤이 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인선 의원이 한 말이 맞아요. 서문시장에서 한 말이 저것들 아직도 저러고 있냐고. 그거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럼 심플하게 벗어나면 되는데 결국 핵심 지지층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니까 발목 잡혀있고 덫을 밟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아마 끝까지 하고 아마 오늘 저녁에 SNS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뭐 지도부의 만행 이래가지고 우리 뭐 합류 못하겠다. 아 가서 홀대 받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네, 그런 느낌.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는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소장님 큰일 납니다. 윤리 가셔야 돼요. 아 네, 네 맞습니다. TRV님 해주 그 가지가지 한다 해주셔가지고 시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참 이 도보행진 그리고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하튼 그렇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부산을 방문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준호 대변인께서 선발대로 가서 예, 동선 체크 한번 해주실 예정인데 네. 뭐 부산 일정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제가 뭐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서문시장에 사실 엄청난 인파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우리 정광재 소장님께서 알려주셨다시피 서문시장은 대한민국 최대 재래시장 중에 하나지만 구포시장은 그 정도의 규모는 제가 가보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서문시장은 이제 지나가는 통로도 사실 넓어요. 시장 치고는. 그다음에 상가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구포시장은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문시장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동선이나 그리고 그 앞에 또 큰 도로변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관련돼서 우선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의 시장의 특성이 보면은 부산 가면 아시겠지만 횟집이나 그다음 횟집 관련된 뭐 생선 가판대나 아니면 어항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횟감들을 넣어놓은 어항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한 대표께서 지나가실 때 지휘자분들이 몰리면은 그게 또 뭐 어항이 넘어지는 것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넘어지면서도 다른 지휘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또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봐야 되고 동선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는 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우선 저희가 볼 거든요. 안전사고가 최대한 안 나게 단 한 건도 서문시장처럼 일어나지 않게 봐야 되고 또 우리 오시는 지휘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또 시민의식이 높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막 밀리고 하면 서로 밀지 말고 또 잡아주고 하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정성국 의원께서 네. 또 그것도 신경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중학교 선후배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소통하면서 의원실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구포시장 네. 가고 그다음에 온천천이라고 그렇게 해피워크 좀 맞습니다. 걷는다고 했으니까 물론 시장에도 가시겠지만 그
걷는 산책로는 훨씬 더 좀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같이 걸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또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씨 예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날씨 좋으면 뭐 한 15도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좀 봄맞이 그 소풍처럼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맞아. 아 맞아요. 저도 사실 동선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 온천천 그리고 구포시장 다 정겨운 곳이라 가지고 고양이 작가님도 맞습니다. 양산 그래. 그리고 부산에서 네. 또 살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온천천은 조금 넓은 청계천 같은 느낌이고 맞아요. 양재천, 쾌적합니다. 청계천 이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쾌적하고 근데 구포시장은 굉장히 좁고 또 특징이 가판들이 조금 노출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골목에 저 시장통이라고 하더라도 안에다 조금이라도 물건 적체해 놓고 맞아요. 그래야 팔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 길 가운데도 막 가판들이 막 맞아요. 있고. 네. 음.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도 가봤는데 제가 장 볼 겸 가봤는데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겠다. 근데 오랜만에 부산의 구포시장에 가니까 약간 서울에 와서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막 떠오르는 게 예. 뭐 사이소 하면서 그리고 뭐 사장님 주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돼 예. 이러고 네. 안 되는구나. 약간 그런 감성이 있었는데 하여튼 정겨운 곳인데 맞아요. 굉장히 좁아서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좀 다치고 혹시나 뭐 물건 상하게 하거나 아무튼 그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은 모두 안전사고 네, 안전사고 가장 특별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입국 열차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입국 열차 토요일에 구포시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해볼 예정이고 여러분들 구포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살이 해야 안 되겠습니다. 한 살이 해야지. 제가 지난주에 구포시장 갔는데 네. 그 알고 들어간 게 아닌데 그 식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식사를 했었던 식당이라고 하면서 아 그래요? 앉아 있는데 지지자분을 만나는데 음. 그 같이 간 언더칠사 멤버 중에서 술을 먹는 게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술이나 한잔 해야죠 이제 하길래 이제 제가 소주잔을 들고 뭐 한 잔 주이소 뭐 한 잔 마실게 하고 했는데 웬걸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깔깔깔깔 먹어가지고 저 이거 뭐 정치인데 원샷 안 하나 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막 때려 먹었어요. 그때부터 어지러워가지고 와 했는데 그게 또 부산 아니겠습니까? 뜨겁죠.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막 못 먹겠다 그러면 그럼 먹지 마라 찍지 말고로 약간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그런 분들이 또 짓궂긴 하지만 또 한 잔 탁 마시면은 평생 야 너 내가 저 이제 훌륭하다. 맞아요. 그래서, 남자네. 요 와봐라. 걔 안네. 부산 특유의 정서가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생각보다 그리고 또 놀랬던 건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도 또 많아가지고 그때 구포 갔을 때 마지막에 이제 막 이제 모여서 막 사진 촬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구포시장 상인협의회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막 엄청 뭐 인사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이시지 했더니 상인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언제나 이렇게 반갑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러면서 엄청 밝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좋았어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던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토요일 날 안전하게 좋은 기억 많이 담았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선거 이야기도 살짝 또 해보면 지금 제가 아까 조사를 착착착착 해봤는데 전재수 의원은 사실 출마 거의 확정입니다. 99.9%. 갑자기 뭔가 큰 돌발 변수가 없으면 출마는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름이 나오는 건 하정우 수석이죠. 요거 한동훈 대표님 그 방송에서도 한번 같이 1대1 인터뷰 했었잖아요. AI 전문가로 해가지고 경선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인데 이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고 또 정명희라고 그 바로 옆에 박성훈 의원이랑 경선을 했던 전 북구청장입니다. 이분이 민주당 후보로 2명이 거론이 되고 국민의힘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죠. 이분이랑 뭐 김민수 최고위원 이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 이 정도? 근데 여기 현직은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서병수 전 의원, 위원장이 있죠. 부산시장까지 맞습니다. 했었던 분이 현직 당협위원장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뭐 SNS를 통해서 지도부의 그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윤호개인이나 뭐 이런 식의 메시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기가 아마 전략 공천 지역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원래대로라면 현직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인데 박민식 전 장관이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 전재수 의원하고 2승 2패 했던 지역이에요. 2008, 2012년에는 전재수가 떨어져서 박민식이 됐고 2016, 2020에 전재수 의원이 됐고 2024년에는 박민식 장관이 이제 강서 을에 출마하면서 여기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 지역에 갔는데 글쎄 뭐 서병수 의원도 오랫동안 거기서 고생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질지. 아마 저도 이게 그 동네 이제 소식을 조금씩 이렇게 캐다 보니까 뭐 사실 선거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불출마를 이렇게 주위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서병수 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하는 윤호개인이다, 혹은 뭐 친하는 윤호개인을 싫어한다, 뭐 이런 프레임은 좀 별로 싫어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 이런 하는 정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동생이 서범수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상식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저도 서병수 전 의원 부산시장이 심정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현직 당협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 박민식 전 장관은 지금까지 냈던 메시지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메시지, 수준이 또 아니던데요. 맞아요. 엄청나던데요. 장동혁 대표의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전 한번 박민식 장관과 통화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하시라고 뭐 전 그랬는데 아마 박민식 장관도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좀 가깝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야 이게 공천이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따라서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배제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퍼센트 얻어야 되냐면 한 38%는 얻어야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거 맞습니다. 38%는 얻어야 당선이 될 텐데 전재수 의원이 52, 3%를 항상 여기서 얻었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그럼 민주당 표가 35%는 있을 거야. 그렇죠? 나머지가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의 개인기로 한 15%를 끌어올렸다 치면 적어도 38% 40% 얻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3자 구도로 치러진 2024년 총선이 하나 있어요. 수영구에서 정현욱, 장해찬, 민주당 이게 3자 구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해찬 후보가 9.8%인가 얻으면서 이제 민주당이 한 30 몇 퍼센트 얻었지만 어쨌든 정현욱 후보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 정도 모델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런 모델을 벤치마크해서 이루어질 수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박민식 장관이 물망에 계속 오르는 것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회색이 아니라 정말 선명하기 때문에 저도 뭐 몇 가지 봤거든요. 탄핵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뭐 나라가 망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 겨울날에 패딩 입고 막 광화문 앞에서 막 그러고 있는 사진도 있고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북구갑이 지역이 부산에서 손에 꼽히게 고령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동네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그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좀 파악을 해두시면 오히려 보고 있는데도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구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뭐 선거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민주당에서 내는 후보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맞아요. 하정우 수석이라고 한들 뭐 AI 전문가고 이제 북구 사람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분이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정치 색도였기 때문에 과연 정치를 본인 스스로가 원할까? 그다음에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우리 속된 말로 거의 개싸움도 나는 동네가 사실 여의도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억척스러움을 이길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 정명희 전 북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휩쓸 때 북구청장이 덜컥 되어버린 거지, 이분이
부산 북구에서 특별히 어떤 영향력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의문점이 드는 그냥 민주당 소속의 여성 정치인일 뿐일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계속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박민식 장관께서 전재수 의원한테 두 번째로 질 때 지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부산 북구에서는 두 번 다시 출마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본인 고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발언을 하고 떠나셨어요. 네, 그러면서 야인으로 있다가 그 경기 분당에도 나오려고 하셨었고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서울 영등포 을에도 나오려고 하셨었고 그러다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 을로 이제 그 전략 공천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인으로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북구 분들이 그 전재수 의원을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고관여자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박민식 장관이 만약에 공천 받아서 내려왔었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분을 과연 반겨줄 것인가? 사실 제가 들은 얘기는 썩 유쾌하진 않다라고 했거든요. 니 와왔노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니 요소 안 한다며 니 간다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지 않으실까.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사실 후보다운 후보군이 없고 약하죠. 네, 거기에 국민의힘도 내세울 후보가 사실 딱히 없어요 지금은. 김민수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부산 생일 뿐이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사실 성장해 온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만약에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안 한다면 네. 김민수, 박민식 중에는 김민수 최고가 항상, 오히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다면 경쟁하기 쉬운 사람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 연고가 뭐 약간의 뭐 좀 비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산 전문가? 그러니까 저는 북구가 사실 17대 1인데 유일하게 하나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게 북구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재수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보고 찍는다라는 거죠. 북구 사람들은.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김문수와 이재명의 대결을 봤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6대4보다 조금 더 많이 앞섰어요. 아 북구에서?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북구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그 관념이 확실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지역구가 확정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만 뭐 굳이 이제 북구에 가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은 북구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 되면서 우리 부산 북구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충분히 인물론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좋은데 비례는 국민의힘을 찍는데 인물은 전재수를 찍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벌써 12년째 연결이 되어 오고 있기 12년째.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보궐 때 이거 예시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키운 아니까. 우리가 키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내가 전재수를 찍을게. 근데 이 북구를 그러면은 살려가지고 대통령 후보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노? 라고 하면은 나는 그래도 인물은 한동훈이 제일 낫다라고 해가지고 한동훈한테 표가 가는 거죠. 저는 이 구도로 봤었을 때는 어딜 가나 무소속 후보는 힘들어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물론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는 야권 정치인 중에서는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봤었을 때 한동훈의 노선, 한동훈이 나아가야 되는 길, 우리가 한동훈을 살려가지고 보수랑 국민의힘도 네가 맡아서 한번 살려봐라 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한동훈 대표에게 승산이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딱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구독자분들 속 시원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뭐 네.